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월 3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일전에 몇 번 모셨던 김경국 TV, 김경국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경국 대표는 국제신문, 부산에서 발행되는 국제신문의 청와대 출입기자, 그리고 국회 출입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뭐 중앙정치권은 물론이고 부울경 정세에 상당히 강하죠. 분석력이 탁월합니다. 물론 뭐 서울에서 계속 정치부 생활을 한 31년을 했죠. 네. 네, 31년을 하면서 국회 그리고 청와대 출입을 저와도 같이 오래 했기 때문에 중앙 정치권 사정에도 밝고 또 특히 그중에서 부울경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부울경 정치권에. 그리고 지금은 김경국 TV를 개국한 지 한 달 좀 넘었나요? 한 달 한 45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독자가 6,500명을 넘었습니다. 예,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상당히 빨리 가고 있는데 다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김경국 TV도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이슈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이야기를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은 음모론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방송이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일단 경찰이 조금 전에 이런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 습격에 대해서 공범은 없다. 김모 씨가 습격을 했는데 공범은 없다. 개인 범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범행 동기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범행 동기는 공개 불가. 범행 동기는 공개 불가.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정가에서는 나돌아다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마 경찰이 좀 민감해서 공개 불가하는데 나중에 이게 또 공개가 되겠죠. 어차피 공개가 다 되는데 그 말씀을 저도 지금 드리면은 이 또 음모론 하면서 시비를 걸 것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그때 가서 그때 말씀드리죠. 네. 그리고 아마도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진술 같은 게 나왔지 않았냐. 그 정도는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을 공격을 했으니 그렇죠. 뭔가 본인도 이유가 있겠죠. 어떤 정신질환 이 문제는 지금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이재명이 피습당한 곳이 부산 가덕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가덕도라서 또 일부 언론에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부산 민심이 그러면 좀 이재명에 대한 동정 여론이 좀 있는 건가요? 그래서 동정 여론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부산의 여론을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의 전반적인 여론. 예. 부산 민심이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이제 실패했죠. 그렇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하고 난 뒤에 부산의 최대 현안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입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산을 이전을 시키려면 지금 산업은행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산업은행의 본사를 부산에 둔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줘야 지금 그게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산업법 개정안이 지금 상임위로 전달돼 있는데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그렇죠. 법안이 개정안이 근데 아직 상임위에서 상임위 문턱조차 못 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대선 때는 찬성을 했다는 기억이 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찬성했다는 걸로 기억되는데 그때는 지역에 가면은 그러니까 지역에 유리한 거는 다 해준다 할 때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혀 진전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발표한 국제신문, 부산국제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산업은행이 본사가 부산에 오는 참 당연하게 찬성하겠죠. 그렇죠. 이 부분에선 지지정당 여부를 떠나서 지금 산업은행 그리고 부산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최대 현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 13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하고 난 뒤에 부산 민심을 달래러 가겠다. 그래서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현장 최고위원을 하면서 부산에서는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 와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물을 하나 주려나. 우리 다수당이니까 법안 통과에 협력하겠다. 민주당에서 협력을 안 하면 어차피 생각도 못하는 법안이니까.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박재호 의원이 부산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박재호 의원이 최고위원회 참석에 부산에서 했으니까 참석을 해서 이제 부산의 민주당이요. 그것도 빙 애둘러서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 지금 이게 산업법이 이렇게 저렇게 돼 있는데 뭐 국민의힘이 잘 안 도와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애둘러서 얘기를 했어요. 애둘러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책상만 보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 왜 그러죠? 그리고 그 다른 지역 눈치로 보나?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서울에 있는 산업은행 본사가 부산으로 내려가면 수도권 민심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또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이 또 별도로 또 이재명 대표한테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전달했는데 이재명 대표 역시 이렇다 할 아무런 반응도 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부산 중도층 민심도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아마 우호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번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마 이 대표 뭐 부상 정도에 따라 동정 여론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크게 움직일까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 부산 입장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랑 굉장히 큰 현안이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그 현안이 민주당 때문에 진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드는 게 이재명에게는 뭐 균형 발전 이런 게 뭐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개념이 없고 오로지 이 본인이 이 선거에서 어떤 게 유리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산업법 이야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연관되는 이야기가 있네요. 어제 또 부산 부산대병원에서 아니 부산대병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면 이야기하면 또 업무론이라고 할 텐데 지금 의료계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니 부산대병원이 그 근육별 외상 그 집중 치료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있는데. 왜 거기서 치료를 안 하고 헬기를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갔느냐. 그 뭐 가족들이 그렇게 원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가족들이 원해도 이 두 가지 경우죠. 이게 아주 중증이면은 그렇죠. 그냥 부산대 병원에서 하죠. 부산대 병원에 기술이 다 있고 그 부산대 병원이 엄청난 데잖아요. 국립병원인데 국립대학교 병원인데 거기서 하실 텐데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는 것은 중하지 않다는 건데, 그러니까 서울까지 이동했다는 건 중하지 않다는 건데, 그러면 왜 헬기를 탔느냐? 119 헬기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헬기를 내가 부산에서 그 정도 아프다고 해서 헬기를 띄워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새로운 특혜 논란으로 좀 옮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그 균형 발전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그 지방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 현안이잖아요. 그렇죠. 그 현안인데 본인이 부산대 병원을 못 믿어서 그랬는지 서울대 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옮겨갔다. 이건 업무는 아니죠. 이거는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 민주당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피습 직후에 이렇게 상태를 보면 뭐 좀 더 강하게 눌러달라고 했다든지 이런 거 보면 상처가 엄중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부산대병원에서 왜 옮겼느냐? 부산대병원은 응급수술 필요하다 보고 집도할 준비를 다 했다고 합니다. 준비를 다 하고 가닥을 잡았는데 민주당 측에서 안 된다. 우리 서울로 가겠다. 이래서 서울로 갔다는 건데 부산대병원 관계자들은 아니 필요한 의료 조치가 충분히 부산대에서도 가능했는데 왜 서울대병원으로 갔느냐? 이건 참 우리 유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타고. 네, 그런데 이제 부산대병원 입장에서도 보면 이재명 대표를 상처가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그런 외상을 치료한다 이러면 부산대병원 입장에서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또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일단 일반 국민에게 지방에 사는 그러니까 비수도권에 사는 국민에게도 그래 그 의료 시설이 그 수도권 비수도권 차이가 없구나. 이런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만약에. 근데 그걸 지금 완전히 거꾸로 저거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수술을 받고, 부산대병원에 수술을 받고, 부산대병원에 뭐 하루 이틀 입원했다 치자, 입원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부산에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생각이 또 달라질 거거든요. 달라지죠. 그리고 또 아마 한동훈 장관이 문병 갈 수 있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병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자꾸 장관이 입에 붙어가지고 비대위원장이 부산대 병원 가서 문병을 하고 이런 거 상당히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하나도 손해될 게 없는 그렇죠. 그런 일인데. 그런데 이거 어쨌든 헬기 타고 부랴부랴 서울대 병원으로 간 것도 좀 특혜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게 하나하나 밝혀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
이 지금 낙동강 벨트가 그러니까 선거 때 보면은 가장 큰 성부처는 물론 수도권이죠. 네, 그렇죠. 수도권이고 캐스팅 보터를 지는 것은 이 충청권입니다. 충청권. 그런데 낙동강 벨트는 영남권의 선거를 좌우를 해요. 낙동강 벨트가 지금 좀 전황이 어떻습니까? 낙동강 전투 전황. 지금 우선에 그러면 오늘 어제 국제신문 신년호 여론조사부터 PK 민심부터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PK 민심을 지금 어제 신년호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50.3%, 민주당이 26.7%입니다. 하프네. 하프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시점이 25에서 26일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기 이전이거든요. 한동훈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그러면 지금 이 차이는 더 벌어졌을 그렇죠, 수도 그렇죠. 벌어졌을 지금 수도 있습니다. 그 서울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또래서 한동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부산 부울경에서도 훨씬 올라갔겠죠. 네. 그런데 지금 그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46.8%,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45.1%입니다. 1.7% 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부산은 그렇네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리고 국정 안정론이 47.7%, 국정 견제론이 43.4%입니다. 그것도 비슷하다. 이것도 역시 3.3%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일단 정당 지지율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압도하고 있는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뭐 국정 안정론인지 견제론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거의 비슷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부산 전체를 사실은 전략 지역으로 생각하고 우리 이번에 잘하면 민주당이 부산에서 잘하면 9석은 가져올 수 있겠다. 일종의 스윙 스테이트로 지금 부산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부산 민주당이 부산에서 3석을 갖고 있거든요. 3석을 가지고 있는데 잘하면 지금 이제 남구 을사구갑 북강서갑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이렇게 3명이 지금 현역 의원인데 요 세 군데 수성은 가능하고 그런데 이것도 남구을 같은 경우 지금 남구 갑을 합구가 예정돼 있었어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계산은 그 세 곳 수성은 가능하고 원도심 지역을 제외하면 낙동강 벨트 이렇게 몇 군데 하면 우리가 8군데 9군데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2월 13일 그러고 어저께 이렇게 연달아 갖는 것은 이제 할만하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그만큼 해볼만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민주당이 핵심 공략 지역은 낙동강 벨트입니다. 낙동강 벨트를 공략을 하면서 저 바람을 동쪽으로 불러일으키겠다.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PK 선거는 뭐 지방 선거나 총선, 대선 막론하고 모든 선거 PK 선거는 낙동강 벨트에서 시작해서 낙동강 벨트에서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만큼 격전지거든요. 그래서 낙동강 벨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로 치면 강북 이런 강북 정도 되는다고 봐야 되겠죠. 절대 우세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 9개 지역이 사갑을, 북강서갑을, 사상, 김해갑을, 양산갑을 이렇습니다. 이런데 지금 현재 9개 중에 5개를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현역 의원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저 낙동강 벨트 전투가 굉장히 치열해질 것인데 문제는 지금 국회 선거구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 여기서 국회에 지금 획정안을 권유했죠. 권유안에 보면 북강서갑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북강서갑을로 돼 있는데 획정안에서는 강서구를 떼냅니다. 강서구를 별도 선거구로 하고 그다음에 북구를 갑을로 이렇게 분구하는 그 대신에 남구 아까 말씀드렸던 남구 갑을은 합구하고 그러니까 부산 전체 선거구는 18개로 변함이 없는데 그 북구를 갑을로 하면 결국은 낙동강 벨트가 하나 더 늘어나게 그럼 좀 10개가 되게 되거든요. 구도상 불리한 거네. 구도상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낙동강 벨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 있죠. 양산에 앉아 있죠.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죠. 이런 부분으로 칠 때는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이 이번 낙동강 벨트 선거도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더 심각한 거는 지금 낙동강 벨트에 소위 말하는
대통령 측근이나 뭐 장차관 출신들 예, 예, 예. 이런 사람들이 좀 출마를 해줘야 되네. 그쪽으로 출마를 좀 예.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다 지금 뭐 양지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장제원 의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본인은 될 불출마를 예, 본인은 했더라도. 불출마를 했으니까 이제 그쪽 지역 장제원 의원이 아마 낙동강 벨트 선거를 예, 예. 좀 이끌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제원 역할론.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장차관들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해수부 장차관도 있고 또 뭐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 법무비서관도 있고 예, 예. 여러 사람이 주진우. 지금 주진우도 있고 여러 사람이 지금 내려와서 부산에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행정관 선임 행정관급도 저도 몇 사람 합니다. 부산에 총리 비서실장도 있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행정관급들은 차라리 그래도 낙동강 벨트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방급 명함 두꺼운 사람들이 계속 지금 저 원도심 쪽으로 지금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해운대 쪽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역구 정리 이 부분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장제원 의원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낙동강 벨트에서 전투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장제원 역할론이 또 부상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에 대한 견제 아니면은 현 정부에 대한 뭐 지지 이것이 비슷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게 나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5일, 26일 조사고 그렇죠. 한동훈 효과가 반영되기 이전이니까 지금 새해 신년 여론조사 서울에서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 한동훈 효과로 상당히 전체가 이제 호전이 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그래서 네. 지금 한동훈 효과가 그러면 부울경도 강타했습니까? 아니면은 상륙 그냥 했습니까? 요거는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전 조사입니다. 취임 전 조사니까 아직 조금 더 반영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조사 내용 자체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에 찬성하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출을 하면 차기 총선에 도움이 될 것 같느냐, 총선을 선출했을 경우에 도움이 될 것 같느냐. 뭐 어떻게 보면 뭐 시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조사가 큰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질문 내용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출이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 이런 내용이니까. 그걸 보면 전체 응답자의 53%가 찬성한다라고 답했고요. 53%가 32.7%는 반대한다. 그게 뭐 민주당 지지자들의 뭐 그러니까 고정적인 지지자. 그럼 53% 안에 이 중도층도 많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60대에서는 66%, 70세 이상에서는 70.6% 이렇게 압도적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83.7%가 됐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은 14.3%, 뭐 예상대로죠. 그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효과가 지금 아마 TK 어제 대구를 갔는데 한동훈 현상을 실감을 했다. 이런 전화를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상당히 TK 지역에는 또 본인이 TK를 정치적으로 본인이 출생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제 한동훈 장관 뭐 단 7분 만에 대구를 흔들어 버렸죠. 뭐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있더라고요. 자기 대구를 자기 정치적 고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보수 정당에서 보수의 본진인 대구를 자기 정치적 고향으로 자기가 만들어 버리고 대구 사람들 박수치고 추인했습니다. TK에서 좀 서운해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뭐 어차피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이나 이 보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지역이죠. 자, 제 마지막으로 하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장제원이죠. 장제원. 그렇죠. 장제원이 선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을 하니까 이상하게 양쪽에 떡을 들고 이 당 대표하고 이 울산 재출마 떡을 들고 어정쩡하게 있던 김기현이 갑자기 잠적을 하다가 이준석과 뭔가 내통한 것도 다 들키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 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퇴하겠다 해놓고 당사에 한 번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뭐 합니까 도대체? 그것도 의석 한두 석짜리 당대표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권 여당 대표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페이스북에다가 사퇴한다고 딱 그러려고 지금 뭐 하죠? 지금 오찬이 있나요? 지금
지금 취재하셨을 거예요. 행방은 묘연합니다. 행방은 묘연한데 울산에서 지금 김기현 전 대표에 예. 대해서 예.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울산 취재를 좀 했습니다. 예. 취재를 해보니까 따끈따끈한 취재. 공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 공기 안 좋다. 예. 울산 시민들도 화나겠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우리 대표님 예. 말씀하셨던 예. 그 부분을 그대로 울산 시민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양손에 떡 들고. 그러니까 명색이 그 집권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당에 대한 애당심도 없고 그래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지역구 분위기로는 무소속으로 나와도 지금 김기현 욕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힘들 걸. 뭐 어차피 공천을 못 받을 거고. 그러니까 공천은 어차피 안 주죠. 줄 수가 없죠. 줄 수가 없죠. 김기현 공천을 주면 다른 사람들 다 붙이죠.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김기현 공천 줄 수가 없어요. 컷오프 되겠죠. 본인은 무소속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무소속 각오를 했겠죠. 네. 컷오프 되면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런 각오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역 분위기로서는 무소속 나와도 안 될 거다. 욕을 너무 많이 들어먹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러나가는 과정에서 너무 정치 초짜처럼 아무것도 명색이 정치 20년 했던 그러니까 한 뭐 사람이 대권꾼까지 있었다고 하던데. 제 말이 아니고 지금 그 지역구의 전원입니다. 명색이 정치를 20년 넘게 하고 대권꾼까지 꽂다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못 읽느냐. 그러니까. 근데 이준석이는 왜 만났느냐. 뭐 이준석하고 내통하려고 만났겠지. 어쨌든 그런 식의 지역구 국민들도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컷오프 시키면 지금 울산 분위기로서는 무소속으로 나와도 안 된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가 되는 수가 있다. 당 망친다. 김기현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없었느냐. 이런 지금 원성이 자자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무소속 출마하려면 고민을 굉장히 해야 될 건데 전직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컷오프 당하는 자체도 그러니까요. 쪽팔린 일이죠. 그러면 예. 드랍을 하는 게 맞죠. 예. 드랍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한 행동으로 봐서는 그렇게 쉽게 드랍할 것 같지는 않고 뭐 자기도 고민을 하겠죠.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이 양손에 떡을 딱 들고 있었죠. 당 대표도 계속 하고 싶고 울산도 출마를 해서 나중에 그 울산을 바탕으로 대권도 나가고 싶고 했는데 그게 패착이었어요. 그게 패착이죠. 그래서 이제 한쪽을 그러면은 나는 당 대표 내려놓겠어. 이것은 본인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선사후당이거든요. 선사후당. 그 당대표를 내려놓게 나는 출마해야 되겠어. 선사후사입니다. 선사후사네. 네, 선사후사. 당도 없네. 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던졌는데 이제 여기 지고 있던 또 울산 재출마 이것도 지금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기현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해줬기 때문에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고 한동훈 효과가 수도권은 물론이고 성부처인 대전도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영남의 성부처 낙동강 벨트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긍정 평가하겠습니다. 자, 김경국 TV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많은 구독 부탁을 드리면서 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어떤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현안이 있을 때마다 김경국 대표 모시고 특히 부울경 정세를 중심으로 전국 정세를 읽는 시간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